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아하실 내용입니다. 매년 12월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생계비 검토위원회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2025년도 12월 19일에 역시 생계비 검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계비 검토위원회는 무엇일까? 개인회생에서 정말 중요한 생계비 인정 기준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기구예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회의는 저도 매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매년 새로운 제도를 좀 파격적으로 새롭게 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기대를 많이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그 기준들이 많이 상향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생계비가 왜 중요하냐? 이건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개인회생은 내가 버는 돈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그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내는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비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데, 기본 생계비는 사실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갖고 3년을 살아간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추가 생계비라는 개념이 계속 도입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매년 결정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추가 생계비 어떤 것들이 인정이 될까? 여러분도 생계비 하면 딱 떠오르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주거비. 이 주거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냐 하면 월세로 거주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세로 거주하시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 거주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 질권이라든가 채권 양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을 해도 이때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나가는 비용, 그리고 내 집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가 거주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년 폭이 넓어졌어요. 전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주로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 심지어는 내 집에 거주하시는 분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계속 넓어져 온 거죠. 전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주로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 심지어는 내 집에 거주하시는 분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계속 넓어져 온 거죠. 그러면 과연 주거비 얼마까지 인정이 될까? 1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법원에서 주거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8만 9천 원까지 추가 신청 가능해요. 수도권 가밀역적권역은 43만 원까지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광역시 지역은 22만 원 9천 원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고요. 그 밖의 지역은 17만 6천 원까지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가 생계비를 주거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됐어요. 이게 최대치입니다. 우리가 신청한다고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닐 수도 있고, 변제율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거비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해야 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추가 생계비 생각해 보면 생계비 중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있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두 번째, 교육비입니다. 법원도 같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비도 전에는 공교육비만 인정했던 것을 서울회생법원이 파격적으로 사교육비까지도 이제는 교육비에 추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을 마련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비는 얼마까지 인정이 될까? 미성년자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 사교육비도 교육비로 인정되도록 규정 변경됐어요. 특수교육비, 자녀분께서 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까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말 부담이 많이 되는 추가 생계비, 혜택을 봐야 되는 생계비 항목이 있죠. 세 번째,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도 법원에서 당연히 추가 생계비 항목에 포함을 시켜주고 있어요. 의료비는 내가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전부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금액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생계비는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이런 모든 비용을 다 합산한 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정 부분이 의료비로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는 6만 4천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지출하는 의료비가 10만 원일 경우 그 중에서 6만 4천 원을 빼고 나머지 3만 6천 원을 의료비로 추가 생계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병원비, 약값이 들어가고 계신 분들은 병원비, 영수증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하시고 의료비도 추가 생계비를 꼭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개별 항목이 추가 생계비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부양가족 범위를 확 넓힌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획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본 생계비 이외에 추가 생계비로 말씀드린 금액들은 이렇게 큰 금액을 사실 인정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부양가족 한 명 넣을 수 있다면 생계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부양가족 어떤 경우에 기존보다 훨씬 폭이 넓어졌을까? 첫 번째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부터 들어와서 시행 중인데요. 전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거의 잡아주질 않았어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잡아주지 않았어요.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잡아주겠다고 바뀐 거죠. 첫 번째 조건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이렇게 배우자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 이하 소득, 아니면 근로소득만 하고 있는 분 같으면 연간 총급여이 50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이하일 때, 이때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를 넓혀준 두 번째 규정은 성년자도 부양가족을 신청 가능합니다. 전에는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만 부양가족에 잡아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양육비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 아니면 재수를 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감안해서 법원이 폭을 넓혀준 거죠. 많이 넓혀주지는 못했어요. 2살을 올렸죠. 그래서 미성년자 만 18세까지인데 이제 만 20세까지 성년이 됐더라도 두 가지 조건을 역시 갖추면 부양가족에 잡아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양가족 요건과 같은데요.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입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부모가 양육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큰 규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개인위생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 번째, 고소득자이신 경우입니다. 개인위생이 내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를 제하고 남는 돈을 내는 제도인데 기본 생계비는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추가 생계비도 누구나 똑같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내셨던 거죠. 실제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평균 소득이 높지가 않아요.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소득이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이 소득이 400만 원, 5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분은 엄청 많은 변제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법원에서 작년부터 인정하고 있는 것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으신 분들은 추가로 기타 생계비 항목으로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기준은 중위소득에서 소득이 150% 이상 많은 경우에 일단 해당이 돼야 돼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기준 소득이 150%는 385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385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 생계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 소득이 100%까지만 최대치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금액은 25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256만 원까지 생계비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외되는 규정이 있어요. 아무리 소득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변제금을 확 줄여준다고 해도 채권자들 입장을 고려해서 너무 많이 줄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하면 변제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인정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에도 인정을 안 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대출금이 총 채무액에서 50%를 쳐가면 이때도 고소득자라는 이유 때문에 추가 생계비를 더 인정 안 해주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계비, 특히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이 더 좋아졌다. 이런 기쁜 소식을 밝은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